저는 김은숙입니다. 올해 67이고 30년간 종합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했어요. 5년 전 남편을 보낸 후로는 혼자 살고 있습니다. 제 하루는 새벽 5시 30분에 시작됩니다. 세수를 하고 혈압을 재죠. 수축기 130, 이완기 85점, 정상 범위입니다. 물을 한 컵 마시고 30분간 스트레칭을 해요. 간호사 시절 배운 운동법이죠. 아침 7시에 약을 먹어요. 혈압약, 콜레스테롤 약, 비타민, 약통을 일주일치로 미리 나눠 놓았습니다. 간호사였으니까 이런 건 누구보다 정확해요. 토스트 2장과 우유 1잔이 아침 메뉴예요. 30년간 똑같은 메뉴였습니다. 식탁에 앉아 창밖을 봅니다. 아파트 단지 노인정에서 할머니들이 게이트볼을 치고 있어요. 저런 할머니들이라는 말이 입 밖으로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오전 9시에는 집안 정리를 합니다. 침구 정리, 바닥 청소, 화장실 정리까지 모든 게 제자리에 있어야 마음이 편해요. 점심은 간단히 해결해요. 라면에 계란 하나 넣고 파 조금 넣으면 끝입니다. 혼자 먹는 밥상은 늘 간소하죠. 오후 2시에 제 외동딸 박미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미영은 42이고 회계법인에서 과장으로 일해요. 결혼한 지 15년 됐고 중학생 아들 하나 키우고 있습니다. 건강하냐고 묻지만 당연히 건강하다고 답했어요. 저녁엔 TV를 봅니다. 9시에 간식으로 사과 반 개를 먹고 10시에 잠자리에 들어요. 잠들기 전에 남편 사진을 봅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55 모습이에요. 오늘도 잘 지냈다고 혼잣말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 작은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간호사 출신이라 몸의 변화에는 민감합니다. 어제 아침 혈압약을 먹으려고 약통을 열었는데 이미 비어 있었어요. 토스트를 구우려고 전자레인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당연히 토스터를 써야 하는데 말이에요. 이런 작은 실수들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가스레인지 불을 켜놓고 깜빡한 적도 있었고 외출하고 나서 문을 잠갔는지 확신이 안 서서 다시 돌아온 적도 있었어요. 며칠 후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스레인지를 켰는데 불이 이미 켜져 있었어요. 밤새 켜져 있었던 겁니다. 등골이 서늘했어요. 그날 오후 또 다른 일이 일어났습니다.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평소 같으면 10분이면 도착할 거리인데 길을 잃었습니다. 30년간 살던 동네인데 말이에요. 같은 골목을 3번이나 돌았어요. 30분을 헤맨 끝에 겨우 집을 찾았어요. 처음으로 혼자 사는 게 무섭다고 느꼈어요. 옆집에 최복순 할머니가 살고 계십니다. 73이신데 저보다 연상이에요. 남편을 먼저 보내시고 홀로 사시는 건 저와 같지만 훨씬 건강해 보입니다. 매일 아침 노인정에 나가서 친구들과 운동하시죠. 며칠 후 최복순 할머니가 제가 새벽에 복도에서 헤매고 있는 모습을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화장실 찾으려고 했다고 말했지만 화장실이 집 안에 있다는 지적에 말문이 막혔어요. 며칠 후 정말 위험한 일이 생겼습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갑자기 어지러웠어요. 싱크대를 잡고 버텼는데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그 순간 의식을 잃었나 봐요. 정신을 차려보니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최복순 할머니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괜찮냐고 어젯밤에 쿵 소리가 났다고 하시니 깜짝 놀랐어요. 그날 오후 최복순 할머니가 제 딸에게 전화를 했어요. 저녁 즈음 박미영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가 요즘 좀 이상하시다고 했다니까.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일주일 후
박미영이 남편 이정호와 함께 집에 왔습니다. 이정호는 45 건축 회사 부장이에요. 박미영이 부엌을 확인하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가스레인지가 켜져 있다고 하니 어라고 했어요. 박미영이 냉장고를 열어보니 우유가 상했다고 했어요. 요즘 기억력이 좀 그렇다고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했어요. 박미영이 병원에 가자고 했고 이건 정말 위험하다며 가스 사고 나면 어떻게 하냐고 간절함이 묻어 있었어요. 알았어. 병원에 가자. 처음으로 항복 선언을 했습니다. 병원에서 여러 검사를 받았어요. 의사가 경도인지장애 소견을 보인다고 초기 치매 전 단계로 볼 수 있다고 했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30년간 치매 환자들을 돌봤던 제가 이제는 그 진단을 받게 될 줄이야. 며칠 후 박미영이 윤서아 간호사라는 분과 함께 왔습니다. 윤서아는 동네 방문간호센터에서 근무하는 35살 간호사예요. 10년 전쯤 신입 간호사로 들어온 윤서아였습니다. 그때 제가 교육을 담당했었어요. 윤서아는 집안을 둘러보더니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보인다며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방문간호 서비스를 받거나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어요. 주간보호센터라는 말에 거부감이 들었어요. 박미영이 시설에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끼어들자 절대 안 된다고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윤서아가 주간보호센터 한 번만 보러 가시면 어떨까요? 라고 했습니다. 마지못해 따라가기로 했어요. 주간보호센터는 생각보다 밝고 깨끗했어요. 김미경 센터장이라는 50대 초반 사회복지사가 시설을 안내해줬어요. 생각보다 할머니들이 밝고 활기차 보였어요. 체험을 해보라고 해서 하루를 보냈어요. 옆에 앉은 박정순 할머니는 70이시고 전직 초등학교 교사 출신이었어요. 간호사셨다며 반가워했어요. 점심시간에 같이 식사를 했고 오후에는 인지 훈련을 했어요.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봤어요.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어요. 혼자 있는 것보다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마음이 편했습니다. 며칠 후 새벽에 깨서 화장실에 가려고 했는데 집안에서 길을 잃었어요. 10분 동안 집안을 헤맸어요. 30년간 살던 집인데 화장실 위치를 못 찾겠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무서웠어요. 다음 날 윤서아에게 전화했어요. 주간보호센터 다녀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첫 출근 날 차량이 집 앞에 왔어요. 센터에 도착하니 박정순 할머니가 반겨주었어요. 오전에는 요리를 했고 점심 후에는 이한수 할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한수 할아버지는 75 전직 고등학교 국어교사였어요. 나도 처음엔 오기 싫었다며 자존심이 상하더라고 하시니 지금은 어떠냐고 물었어요. 이제는 괜찮다며 혼자 있으면 더 우울해진다고 하셨습니다. 일주일 정도 다니다 보니 변화가 생겼어요.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되면서 컨디션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외롭지 않았어요. 어느 날 새로 오신 정영의 할머니가 계셨어요. 69의 전직 주부로 처음 와서 많이 위축되어 계셨어요. 여기 어떤 곳이냐고 물어서 좋은 곳이라며 걱정 마시라고 제가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걸었어요. 그날부터 정영의 할머니를 돌봐드리기 시작했어요. 식사 도와드리고 운동할 때 옆에서 지켜봐 드리고 간병사가 김 선생님 덕분에 정영의 할머니가 많이 좋아지셨다고 했어요. 뿌듯했어요. 박미영이 센터에 면회를 왔어요. 엄마 많이 좋아지셨다며 다른 분들 돌봐주시는 모습 보니까 정말 자랑스럽다고 했습니다. 딸의 말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김미경 센터장님이 간호사 경력을 살려서 건강 교육을 해달라고 했어요. 한번 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첫 건강 교육 시간에 올바른 약물 복용법을 설명했어요. 약은 정해진 시간에 정확한 양을 드셔야 해요. 어르신들이 진지하게 들어주셨어요. 간호사 시절 지식이 다시 빛을 발했어요. 몇 달이 지났어요. 센터 생활에도 완전히 적응했고 집에서도 예전보다 안정적으로 지내고 있었어요. 제가 돌봄을 받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돌봄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윤서아가 방문했어요. 정말 잘 적응하셨다며 다른 분들 돌봐주시는 모습이 정말 멋있다고 했습니다. 나도 환자인데라고 했더니 환자이면서 동시에 간병인이 될 수 있는 거라며 그게 선배님 특별한 점이라고 했어요. 어느 날 새로운 김철수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71살 전직 공무원으로 많이 위축되어 계셨어요. 여기 정말 와야 하는 곳이냐고 물어서 처음엔 저도 그렇게 생각했다고 답했어요. 그럼 지금은 어떠냐고 하시니 지금은 집 갔다고 했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를 돌봐드리면서 제 마음도 더 편해졌어요. 누군가를 돌본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제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박미영에게 전화했어요. 고맙다고 했습니다. 딸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어요. 엄마가 다시 웃으시는 모습 보니까 정말 기쁘다고 하니 저도 울컥했어요. 이제 알겠어요. 나이 들어간다는 것, 아프다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김은숙입니다. 67세 전직 간호사이자 현재는 치매 초기 환자예요. 하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간병인이기도 하죠. 센터에서 만난 분들과 함께 웃고 함께 운동하고 함께 식사하면서 배웠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 여전히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치매라는 진단이 제 인생의 끝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는 시작이었던 거죠. 돌봄을 받으면서도 돌봄을 줄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매일 센터에서 만나는 분들의 밝은 얼굴이 제게 힘을 주고 제가 그분들에게 힘이 되어드리는 것 같아요. 이런 게 진짜 행복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도 내일도 저는 김은숙으로 살아갈 거예요. 환자이면서 간병인으로 도움을 받으면서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말이에요.